이와 관련해서 뭐 소소하지만 한미 백신 협력이 체결됐다라고 네. 얘기가 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한미 백신 협력 체결식에 참석을 했는데 미국의 사이티바라는 백신 원부자재 이 생산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여기에서 네. 생산 시설 5,200만 부를 한국에 투자하겠다. 쉽게 말해 백신 원료를 한국에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백신 원료 생산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영업이 잘 안 돼요. 미국 애들이 백신은 비싸게 팔면서 원료값은 제대로 안 쳐주나 봐.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생산하지 않는 공장들이 여러 번 망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백신 원료 공장이 지금 M&A가 돼가지고 팔려서 넘어갔거든요. 11조 가량에. 진원생명과학은 그걸 받아서 그거를 이제 별도로 그만한 규모를 따로 짓고 있고요. 그렇게 그런 상황 하에서 만들어지는 앞으로 백신 원료가 다 미국에서 만들어져도 지금 생산하겠다고 하는 허브가 다 한국으로 옮겨오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제 미국의 신규 증설을 안 하고 원료 물질부터 한국에서 생산해 가겠다. 이게 반도체랑 똑같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이게 5,200만 불이 우리 돈으로 얼마죠? 한 한 600억인가요? 600억 정도 되는데 600억 넘는 돈이죠. 네. 예. 이 자체가 그 생산을 한다, 공장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쪽으로 옮겨온다. 기술이라든지 R&D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우리 쪽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고요. 뭐 추가 증설은 국내 자본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연간 20억 독소 정도 생산을 했었거든요. 비공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나라 사람이 다 맞은 거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그렇지. 60억 도수 이상으로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반도체가 우리가 메모리로 해갖고 뭐 60%, 70% 점유율이잖아. 백신은 80% 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의 독점이겠네. 거의 완벽한 독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사이티바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바이오 업체에 원부자재를 공급해 오고 있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일회용 세포 배양액 등을 국내 생산 시설을 통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공급까지 확대한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수출을 전제로 우리나라에서 원료와 생산을 동시에 다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그 아이진이 또 여기서 나오네. 아이진, 팝젠 사이언스, 뭐 유바이로로직스 이런 업체들이 의외로 많이 따라갔더라고. 예. 유엔 총회 하는데 어떻게 바쁘실 텐데 그리고 바이오 업체들까지 그러니까. 다 끌고 가셔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세부 조항들을 다 있어. 특히나 mRNA 백신에 관련된 공동개발 연구 이런 걸 막 했었고 정말 놀랍게도 대통령이 이러한 협약을 맺자마자 그 다음 날 국내에 있는 뭐 업체가 바로 mRNA 계열 백신을 일상 실험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어디 있죠?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이거 안 넘어오네. 그래서 mRNA 백신 관련해서 본격적인 생산과 앞으로 한국형 mRNA 백신들이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서 현재 이제 얘네들이 거의 뭐 20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격도 안정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공급도 원활해지게 되는 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끌어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이게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하고 mRNA 백신 전달체 연구 분야 개발, 그러니까 화학연구원은 또 백신 면역 반응 및 바이러스 변이 특성에 관한 연구 협력, 그러니까 연구 협력까지 강화를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초과학 수준, 의료과학 수준이 예전에는 이제 안 알아줬거든, 외국에서. 근데 의외로 지금 한국에 해나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연구 협력은 단기로 그냥 한 번 하고 말겠다가 아니고 연구 협력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협력을 우리나라랑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한방의 강국이잖아. 허준의 나라 아니에요? 허준? 나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mRNA 백신이 마치 백신의 어떤 교과서인 것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백신 연구소들의 특징은 생약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연 과학에 있는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생약형 인체에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생약형 백신과 치료제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파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데 몇 군데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워낙 화이자나 이런 거대 제약사들의 입김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대한민국이 백신 허브가 되면 앞으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의 대세가 이런 mRNA보다는 자연생학이라든지 아니면 생체 항체를 통한 백신과 치료제로 바뀌어갈 거라는 거죠. 안 그래도 요새 일본에 기사를 찾아보다가 일본에서 그 한방이 되게 인기래요. 침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일본에도 인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또 송 작가님 또 일본어로 이거 2층 강의를 하셔야겠네. 학교 너무 많아. 철학도 힘들어. 네,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백신 관련해 갖고 대한민국 허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한국산 백신을 싸게 맞게끔 골고루 공급하게끔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백신 관련된 분야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꾸준하게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주셔야 말하자면 인류의 공익을 도모할 수 있어요. 인류의 공익. 아유 무슨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세계의 대통령으로 우리 임기 끝나고 나자마자 네. 세계의 글로벌 대통령으로서 또는 글로벌 정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로서의 역할이 커지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런 뉴스는 사실 온 동네방네 소문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런 걸 해낸 거잖아요. 따온 거잖아요. 아니 누가 얼마나 벌어 와봤나?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이? 돈 버는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하자면 경제 성장률 이제 4%까지 상향됐어요. 송 작가가 목표한 5%까지 이제 1% 남았습니다. 네, OECD가 우리나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3.8%로 예상을 했다가 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계속 있는 오르고 상황인 있어. 건데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나면 송 작가가 얘기했던 5% 실질적으로는 6%에 가까운 성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1, 2분기가 어려웠지 3, 4분기는 오히려 우리한테 더 유리한 고지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여건들이 현재로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큰 경쟁국이었던 중국이 거의 이제 몰락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요를 발휘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부품, 뭐 그 각종 석유화학 부품 등등 예전에 중국과 경쟁했던 제품들이 엄청나게 한국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좋잖아. 네. 1180원이야. 1180원 상황에서 이 정도 수출 증가율을 내면 따따블인 거예요. 진짜 환율로 벌고 수출로 벌고. 송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수출 6,500? 6,500억 달러. 네. 6천억 달러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6,500억 달러도 원래 6,300억이라고 했어 나는. 300억 6,500억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이로써 IMF는 우리나라 4.3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3대 신용평가사는 우리나라 4%, 한국은행도 4%. 이 주요 기관이 모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4% 이상으로 내다봤다. 근데 사실은 이런 기관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진짜로 나중에 그 연말 진짜 끝까지 가면 송 작가님 얘기하신 5% 이상 진짜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제 미국이 뭐 7% 한다 그러고 뭐 중국도 뭐 처음에 10% 하다가 지금은 5%, 6%대로 내려왔는데 얘네들은 돈을 처발라서 하는 이 돈지랄이에요. 돈을 투여하고 쌍끌이를 하면서 끌어당기고 있다고. 이게 경제 성장률의 분분이 많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도 솔직히 말해서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왔던 부분 중에 큰 축이 부동산 가격 인상 또는 SOC 사업들이 이거를 끌고 왔던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임기 때는 그게 아니야.
순수하게 수출과 내수 경제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 대기업 수출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의 훨씬 우수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야. 어찌 됐거나 뭐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이런 지역 뭐 비싸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있고 투기에 의한 소득을 막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알게 모르게 이런 뭐 대단지 분양이라든지 큰 뭐 민영 공사를 통해 갖고 떼돈을 벌어들이는 대기업들이 많았을 거예요. 토건 대기업들이 없다니까. 이게 없으니까 얘들이 독이 올라갖고 지네 자사 신문사를 통해 갖고 정말 이 정부 망해라 이 나라 망해라고 기사를 쓰고 있는 거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질적으로도 그리고 규모로 봐도 그리고 성장세로 보더라도 진짜 건국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렇죠. 이런 상황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경제 못했다라고 시비 걸면 그냥 세계 석학의 보고서부터 뭐 IMF 보고서까지 실질적으로 팩트로 때려 조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말을 아예 못하죠. 저쪽 애들이 말을 안 말을 해요 안 해. 경제 얘기를. 네, 안 네.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하고 싶지만 부동산은 지네가 걸린 게 있어갖고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고. 한두 놈이 걸렸어야지. 아주 그냥. 하여튼 뭐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로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네.